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물론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일본은 그냥 가장 가까운 나라, 친숙한 나라, 뭐 이웃 나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김 기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뭐 어떤 조치했다고요? 네, 한국발 입국을 사실상 좀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물론 중국발 입국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 그동안은 비자 효력이라든지 그런 거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도 중단시키겠다. 한일 간 선박 여객도 운송도 정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불과 닷새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좀 서운하다 이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입니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입국 금지 조치를 일본이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는 한국인들 일본 도착하면 2주간 그냥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소식통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한국과는 어차피 관계가 안 좋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일본 총리 관전의 의견이 정리가 됐다. 한국과는 어차피 우리 관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배려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아베 총리, 일본 총리 관전회의 그런 의견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 정리 끝에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 박 회장님은 이 뉴스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감염, 질병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뭐 이런 질병이나 감염이나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양국이 지금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는 더 검사를 지금 양성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예. 일본은 그 대상의 범위가 우리나라랑 잣대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지금 더 많은 환자가 있는지 더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이런 그 질병이 정치 외교적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 기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강경화 장관이요 그제 국회에 나와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한국발 입국 조치에 대해서 방역 능력 없는 나라들의 투박한 조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어제는 또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의 이번 결정 때문에 무색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 외교장관들의 얘기가 스스로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투박하게 막을 수가 없다.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그 우호나 이런 것에는 정말 지장이 없는 거고. 자국 내의 방역 시스템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들이다 하는 설명들을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지나면은 상대국들의 그 조치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교수장이 나서서 다른 나라들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방역 능력 없는 나라가 한국인 입국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료 선진국 일본도 방역 능력 없는 나라가 된 거냐. 뭔가 이 발언 때문에 좀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이 방역 없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일본이 한국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일본은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의 저 발언이 과연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과 논란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런 국면에서 외교부가 외교력을 전혀 좀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외교 당국의 전혀 통제 없이 이제 저희
자국민들을 바로 격리 조치하는 이제 선례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태를 우리의 외교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다른 국가의 어떤 투박한 행정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책용, 면피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장관의 어떤 언행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꼬리를 잡히듯이 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 장관의 방역 능력 없는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말단 외교관들도 입에 담기 민망한 비외교적 언사였습니다. 안이한 상황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뭐랄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 최수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 장관의 최근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의 행보랄까? 예. 그 외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의 원칙은 뒷문을 열어놓지 않는 한 앞문을 닫아 걸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 외교관의 생명은 레토릭입니다. 그러니까 언사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죽하면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그런데 그 수사의 정점에 있어야 할 고위직 외교관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정말 저것이야말로 투박한 말이죠. 저것이야말로 투박한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긴밀한 안보 협력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빗장을 걸었고 또 걸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10대 수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가 빗장을 다 걸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10개 나라 국가 중 가운데 9개 국가,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 빗장을 다 걸었어요. 아이쿠야.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이 투박한 나라의 투박한 행정, 외교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외교는 현실이고 외교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력만큼 보여주는 게 외교력입니다. 그런데 저 외교부 수장께서 저렇게 안이한 상황 인식과 희망적 고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저건 진짜 국민의 어떤 정서에도 반하는 것일 뿐더러 우리의 외교력을 더 약화시키는 저는 오히려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국장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각 나라가 방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차단이잖아요. 차단. 그래서 먼저 입국 금지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강 장관이 말한 대로 다른 나라 중에서 좀 방역 능력이 좀 취약한 나라들이 먼저 입국 금지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102개 국가가 지금 입국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입국 금지를 먼저 한 나라들은 좀 작은 나라 또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6천여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저기 지금 일본 등 선진 국가들도 이제는 입국 금지나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고 우리가 초기에 중국에서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입국 금지 지금 현재 전면적인 입국 금지한 나라는 43개국이나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항의하는 게 그게 맞느냐? 항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환자를 발생하는 걸 줄이는 거 저절로 그러면은 이 입국 금지했던 나라들이 다시 열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 중에 무려 68개국인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무사증으로 다 입국할 수 있도록 해놨었던 거예요. 아이쿠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했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능력을 인정했던 거고 잠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항의를 한다든지 우리 외교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일본 조치에 대해서 김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있죠? 네, 정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태도와는 좀 사뭇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외교력이 상실됐다, 외교가 무력해졌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요, 한국이 왕따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같이 듣고 오시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입국 금지는 방역 능력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조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호주도 방역 능력이 없는 후진국입니까? 우리만 중국 눈치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00여 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대한민국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상 잠깐만 한번 시청자 여러분 봐주세요. 뭐 이게 수돗물을 트니까 뭐 녹물이 그냥 막 계속 나옵니다. 녹물. 저물로 뭐 씻는다는 거는 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녹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바닥에 보기도 참 좀 거슬리실 텐데 어쨌든 막 벌레 있고요. 이것은 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자, 뭐 창문 깨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데 창문도 없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에서 저러한 곳에 지금 중국 내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격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약이 이렇게 좀 누워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 사실상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니까 아까도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러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왜 중국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이런 일각의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이요,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그 3위 교역국입니다. 1위 교역국이 중국, 2위 교역국이 미국, 3위 교역국이 우리 일본인데 일본 가는 길 막히면서 지금 경제도 막막합니다. 지난해요, 한 해 동안 일본에 간 우리 한국인이 5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인규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술 협업이 많은 일본과는 이거 직접 대면을 해야 만나야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출장이 막히면 직접 가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입국 안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출장이 막히면 우리 경제 전반에 매우 큰 데미지, 충격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국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 기자, 우리 뒷장을 걸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발 입국에 대해서 뭐 제한 조치, 격리 조치 등등 하는 나라들이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입국 금지, 뭐 일부 지역이든 전면이든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42개국입니다. 일본이 포함이 됐죠. 그리고 격리 조치를 하는 나라도 중국 포함해서 15개 나라가 됐고요. 입국을 절차를 정말 까다롭게 심사한 나라도 45개.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193개국 절반 이상인 102개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102개 나라에서 뭐 입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나 뭐 절차를 강화하고 있거나 이런 나라가 102개 나라랍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당연히 절반 넘죠. 102개 나라니까. 야, 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하국장이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2달 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은요. 189개 나라 189국에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189개 나라에 사전 비자 없이 우리 입국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지금 2달 후에 오히려 102개 나라가 우리 한국 국민들 입국 안 받아주거나 절차 강화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2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최 교수님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초기 대응을 다시 한번 짚어볼 게 하나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가 막지 않았잖아요. 허베이성 외에는. 예. 자, 그 결과가 지금 저희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릴게. 필리핀 3명, 러시아 5명, 베트남 16명, 대만 42명. 이게 바로 빗장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타낸 확진자 숫자입니다. 그걸 열어놨던 한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1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 숫자가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숫자가 나오는 102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저거는 이제는 한국 여권이 코리안 리스크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 어찌됐건 그때
박능우 장관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였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미세먼지 들어온다고 우리가 창문을 어차피 다 들어올 거 활짝 열어놓고 만든 게 낫습니까? 아니면 예. 닫아두고 조금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상식의 이야기,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실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탈리아는 중국과 직항을 중국인은 입국을 금지했는데 그런데도 많이 환자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의 직항 노선을 폐쇄했는데요. 예. 실제로 직항 노선을 폐쇄하니까 프랑스, 그리스, 독일 이런 다른 영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가 무려 우리나라가 지금 6천여 명 넘었죠. 이탈리아 오늘 현재 3,927명 확진 환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보다도 하루에 확진 환자 발생 숫자가 769명으로 우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예, 예. 이렇게 중국에서 처음에 입국 금지를 안 한 나라,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이 나라들이 중국 2위에서 지금 현재 2, 3, 4위를 차지하면서 예. 가장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